안녕하십니까, 수성프로입니다. 오늘도 LP 챌린지. 네, 여러분들, 오늘은 자기소개서 송프로만 따라오면 100% 합격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영상은 일단 큰 틀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만약에 반응이 좋거나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면 제가 좀 세부적으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기업에서 공채를 하게 되면 한 10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는다 하면 여러분들 이력서, 지원서가 몇 장 정도 들어올까요? 제 경험과 주변의 인사팀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, 10명 기준으로 적게는 2,000명, 많게는 6,000명까지 들어옵니다. 실제 제가 2000년도, 그때 2010년도 초반에 경험했던 부분은 그때 한 12명 정도 뽑았었는데 6,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, 그 지원자 수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50% 정도는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떨어집니다. 그게 뭘 거라 생각하세요? 바로 형식을 못 갖추는 경우가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진을 누락한다던가 주민등록번호에 휴대폰 번호를 적는다던가 아니면 타사 회사 이름을 기입한다던가, 그리고 500자 이내로 쓰라고 하는데 700자, 800자를 쓴다던가.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, 형식을 잘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아무리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탈락이거든요. 그러면 벌써 2,000명에서 1,000명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 좀 주의사항은,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만약에 내일까지 이력서 보내는 날짜라고 하면요, 그 제출일보다 한 2, 3일 정도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고, 어찌됐건 가급적이면 2, 3일 안에 보내는 게 중요하니까요. 꼭 이거 염두에 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인데요. 제가 조직에서 많은 신입사원들, 그리고 또 나와서 지금 이런 컨설팅, 그리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멘토링을 통해서 만나면 대부분의 이런 지원자들이 불안해 하세요.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불안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요, 여러분들이 행복했던 경험들,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경험들,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게 유리해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안한 그런 감정을 좀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 SNS나 여러분들 일기장이나 하여튼 최대한 기억을 소환하셔가지고 무조건 적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일단은 적으셔야 돼요.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일단 적는 게 중요한데, 적을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던 경험, 그리고 성공했던 경험들,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경험들을 나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일단 적는다. 네,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면접을 기반으로 프레임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. 무슨 말이냐?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가 만약에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그냥 의뢰 관문이라면 상관이 없지만, 면접이라는 또 허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면접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면접관이 질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안 뺏기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막 멋지게 쓰려고 하고 막 구라치는 거죠.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의 경험, 여러분들의 사실적 접근을 통해서 작성하셔야 여러분들이 질문이 와도 절대 공경에 빠지지 않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모든 질문에 두 갈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소제목을 기입합니다. 여러분들, 인사 담당자는요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지원서를 보다 보니까 소제목으로 구분을 안 해주게 되면요, 단락을 구분해주지 않으면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용을 적었지만 인사 담당자는 이 바쁜 시간에 이걸 보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여러분들이, 우리 흔히 말해서 유튜브도 그 썸네일로 구독자를 유혹하잖아요.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보게 하려고. 똑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소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그 소제목을 그러면 기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? 저는 개인적으로 서점을 좀 추천드려요.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의 목차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잘 인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소제목은 기입할 때 상황,
그 다음에 그 상황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적인 게 나오면 좋고요. 그걸로 해서 결과물까지 나오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. 그래도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소제목으로 그 단락을 구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500자라도요, 소제목을 두세 개 넣을 수도 있어요. 그 내용에 따라서. 일단 반드시 하나는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꼭 소제목을 기입한다. 네 번째는 작성을 하실 때 구조화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들의 어떤 사건, 경험을 작성하실 때 딱 3단계로 하시면 좋습니다. 그 사건, 그 경험에 상황이 있을 거고요. 그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, 행동을 하셨을 거예요. 그 행동으로 결과물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걸 상황, 액션, 결과로 작성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글자 수가 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용을 두세 개 넣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하나, C를 추가하는 게 있어요. C는 체인지 포인트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체인지 포인트, 여러분들의 변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, 아니면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걸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지, 그걸 하나 추가하시면 좋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건이나 경험을 상황, 액션, 행동을 했을 거고요. 그거는 결과, 그리고 글자 수 제한이 좀 많은 경우, 글자 수가 좀 많이 주는 경우에는 체인지 포인트까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5번째입니다. 5번째는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, 그런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, 여러분들의 취미, 여러분들의 특기, 나는 언제 행복한지,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, 좋아하는 책이 뭔지,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작성하고요. 만약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있을 때, 면접까지 기회가 왔을 때는 그 회사의 뭐 비전이라든지 미션이나 그 회사의 이슈, 이런 것들을 스크랩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친구 중에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떨어진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. 면접까지 가서는요. 왜?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시게 되면요, 대부분 면접관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. 저게 뭐지? 그러니까 직무랑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.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일단 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요,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안 되더라도 그 자료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,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절대 나쁘지 않다. 그건 꼭 기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일단 정리를 해놓는다는 건 내가 어떤 다른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펼쳐보면 되니까. 그래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꼭 만드셔라. 네, 어떻게 영상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뭔가 송프로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남은 저녁도 구독,